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어제 그 2부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내보내려면 다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원본 파일이 없어져서 모르고 지웠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 잘라놔서 그런 줄 알았는. 그렇죠. 그게 가능하긴 한데 한번 지워지면 다시 안 뜨는. 이거 복잡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못 띄웠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쉬었네요. 어제 어떤 한 분과 길게 통화했는데 목이 나갔어요. 모르고, 저도 모르게. 오늘은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근본적인 거, 합격에, 예를 들어 내가 의대에 가겠다, 또는 내가 약대 가겠다, 또는 내가 뭐 신문 방송학과 가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미디어 컨텐츠 학과를 가든 뭐 사회학과를 가든 뭐 별의별 학과, 뭐 기계공학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성적은 뭐 2.7등급, 8등급인데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 일반고인데. 또는 2등급대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의대를 갈 수 있을까? 2등급대? 가능은 한가? 1등급 후반대인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근데 1등급이라고 그래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느냐는 거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길었는데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응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어제 2부 찍는다는 내용도 결국은 사례를 가지고 얘기했던 거였는데 태도나 자세하고 관련한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이 학업 역량 부분과 관련한 사례를 가지고, 또는 이 학업 역량에만 나타났다 그래서 세특사항이라 그래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죠. 그것만 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뭐라고 하지?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만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반드시 인성이 들어가요. 인성이 들어가고 그 학생의 성격이나 성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것은 학생의 개인별로 다 틀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학생을 기록해 줄 때 잘 적든 못 적든 기록을 해주는 그거가 이미 그 안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읽고 이게 그 일본어 원을 이 학생이 배운 거를 가지고, 물론 이 학생은 조금 어느 대? 성균관대 서강대급의 이제 학생부인데요. 그렇지만 이 학생도 뭐 의대 원서를 넣었다가 의대에는 떨어지고 했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일본어 원이에요. 일본어 원. 이게 이제 기록을 읽고 제가 거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일본 문화 미니북 프로젝트 활동에서 의학, 바이오 생명공학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계획서를 작성함. 제약회사, 의료 시스템, 의학 입시제도, 유명 제약 등 한일 양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직업이해와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더 나아가 바이오 생명공학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듯 의학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여 미니북 완성도를 높임. 특히 비주얼 싱킹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과 이미지, 그래프를 통해 체계화하여 독창적이며 압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발표 이해를 도왔으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자, 여기에서 바로 윗단계의 얘기예요. 일본 문화 미니북 어쩌쩌고 해서 의학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여 미니북 완성도를 높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학생이 의대를 못 갔다 그랬죠. 의대를 못 간 이유가 이거인 거예요. 뭐냐면 이 학생의 만약에 머릿속에 의대를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고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미칠 것 같은 그런 학생이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학생은 미니북 완성도를 높였고 특히 비주얼 싱킹을 활용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기 전에 미니북 완성도를 높였는데 그게 바이오 생명공학 어쩌고저쩌고잖아요. 여기서 바이오 생명공학이란 단어가 나왔다면 여기에서 바이오 의학과 관련해서 더 탐구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비주얼 싱킹으로 넘어가지 말고. 누가 발표력 본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의사잖아, 의사. 의사가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바이오 이러면 여기에서 학생이 더 탐색해서 그 방면으로 더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 바이오 이렇게 비주얼 싱킹으로 넘어가지 말고. 근데 그게 이 평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사고력이라는 거죠. 그 아이 뇌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물론 뭐 자율전공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학생의 진로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아이의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잡아내는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안 돼. 알겠다고 너가 공부를 못해도 좋고 뭐해도 다 좋아. 문제는 네가 지금 현재 정말로 되고 싶냐고. 약사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럼 미치라고. 실력도 안 되는데 안 미치면 안 되지. 적어도 성적이 안 되면 미쳐야지 그거에. 그래야 내가 너를 뽑아줄 마음이 있지. 그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이런 얘기예요. 제가 굉장히 열받으면서 얘기했는데 이 감정에 이입이 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돼도 좋다고요. 성적이 3등급이면 어떻고 4등급이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얘가 적어도 약대 나오고 의대 가려면 생명공학과 화학 같은 경우에 화학 원투가 됐대. 1등급 찍으라고. 못 찍는다고? 못 찍어도 좋아. 그럼 네가 노력한 게 얼만큼 있느냐는 거를 보여달라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선생님이 적어주는 뭔가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제가 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려고 하면 본인이 되려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저 의사 되고 싶어요. 의사 뭐 때문에 되려는데 이거 때문에 되려고 합니다. 이거 때문에 약사 되려고 합니다. 이거 때문에 내가 신문 방송할까 갈 건데 서울대 갈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근데 뭘 도와주는데? 그거야 네 노력에 따라 다른 거지. 아니 그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학생의 노력에 따라 교사치가 달라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누군가가 하고 대화 나누면 상대방이 교수면 교수에 준하는 말이 나오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죠? 하위권 직업일 경우라면 그 사람에 맞는 대화법으로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 넘어가. 그래서 이제 특히 비주얼 싱킹을 발표 이해를 도왔으며 모두먼의 발표를 경청하고 상호평가에 성실하게 참여함.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과 어휘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함. 이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요점은 뭐냐면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의대보다는 이 학생은 더 광범위한 분야 쪽으로 가야 되는 학생인 거죠. 아까처럼 메디컬 나왔으니까 맞나? 바이오 의학과 관련해서 바이오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얘는 의사소통 능력과 어휘구사 능력이 그랬대.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학생의 사고력을 볼 수 있죠. 어휘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했고 그건 알겠어. 문제는 이 학생의 사고력이에요. 발표 이해를 돕고 그래프를 체계화하여 독창적이고 근데 얘는 의대 쪽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다른 쪽 어떤 정책 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머리가 가 있는 애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니까 결국 의사나 약사 같은 경우는 이미 또 기계공학과도 마찬가지, 무슨 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신문방송학과 갔다면 특히 비주얼 싱킹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글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라면 이걸로 신문방송학과 딱이네. 그러네. 비주얼 싱킹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글과 이미지 그래프를 통해 체계화하여 독창적이며 요즘 기자들 얼마나 무식해요. 그죠? 그렇게 무식한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체계적으로 독창적이며 압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발표 이해를 도왔으며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고 상호평가에 성실히 참여와 의사소통 능력과 어휘 구사에 뛰어나고 적극적인 수업에 임함.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신문방송학과라면 이렇게 가도 넘어가도 되지만 의사가 된다면서요. 또는 약사가 된다면서요. 이러면 이미 여기에 바이오 나왔으면 의학 나왔으면 약이 뭐가 있는지 약대 간다고 하면 또는 의사가 되려고 하면 그거가 조금 더 넘어가서 이 바이오 의학이 어떻게 해서 더 발전되는지 뭔 자료를 찾아봐야죠. 당장 책 하나 읽으려면 너무 두꺼우니까 그럼 구글에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뭔가 검색을 하든지 유튜브에 뭔가 검색을 하든지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해놓고 이게 이런 거였어? 그러면 다시 책을 찾아보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의사나 약사는 매우 특수한 직업이죠.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뭐 사실은 의대에 간다는 건 이미 그 자체로 약대나 의대는 매우 특수한 분야이고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고 이미 그것 자체로 다른 예를 들어 경영학과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뭐 범위가 이렇게 넓어요. 하지만 약사나 의사나 뭐 이게 특정한 부분, 예를 들어 기계공학도 사실 넓으려면 굉장히 넓은 거 아니에요? 범위 자체가. 내가 기계에서 항공을 갈지 배로 갈지 또 뭐요? 드론으로 갈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직은 넓어. 그죠? 그렇지만 의사는 하나야, 하나. 이미 그것 자체로 박사 과정인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라는 거죠. 약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의대나 약대까지 안 간다면 다른 애들은 다 안 해요. 어차피. 걔는 약대 가려고 하지 않고 의대 가려고 하지 않아. 내 주위에 의대 가려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딸랑 한두 명? 아니면 없거나. 약대는. 그러니까 걔는 무관심해도 돼. 그렇지만 나는 약대 가려고 하거든. 의대 가려고 해.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돼? 찾아봐야죠. 내가 모르는 뭔가를. 그죠? 화학을 봐도, 화학의 식만 봐도 이게 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스피린과 뭔가 관계가 있는지, 또 뭐 별의별 걸로 막 확장을 해가야 되는 거죠.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약대나 의대나 이런 경우는 이미 한쪽 분야에 넘어간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신문방송학과라고 하면 범위가 내가 신문방송학과 가도 왜 기자들 보면 이렇게 뭐죠? 그 사회 분야 갔다가 정치 갔다가 뭐 사회 분야에 굉장히 많거든요. 뭐 노동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이걸 다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도 있고 뭐 별의별. 그러니까 사실은 사고가 굉장히 확장적이죠.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사실 뭐 어떤 분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사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집니다. 어찌됐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다른 글에서 보면 이거 까먹었으니까 그거 빼고 일단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인데 제가 목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길게 못하겠네요. 목이 아파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은 글이나 대화문을 음성적 특징에 유의하여 정확하여 구분하여 읽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일본어니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글의 주제나 의미, 대화 내용 등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지위나 친밀도 등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음. 우리고장 일본 문화 찾기 활동에서 음식문화 돈가스라는 주제로 어원과 역사를 조사해보고 직접 찾아가 문화를 체험해봄으로써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 문화의 이동점을 정확하게 이해함.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거잖아요. 이 학생이 얘는 이제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신문방송학과에 딱인 학생이네요. 근데 이 학생은 의대를 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머리가 아니었던 거죠. 사고가. 결국 음식으로 넘어가니까 학생이,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 댓글을 다 써놓은, 그러니까 댓글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이게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개정판에 넣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까. 혹시 지금 이걸 쭉 보고 계신 분이라면 밑에 댓글을 달아놓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음식으로 넘어가니까 학생이 일반적인 광범위한 분야에 맞는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의학, 그죠? 애가 일본어를 배우면서 갑자기 바이오 생명공학이 어쩌죠 직업 이해가 나오고 바이오 생명공학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비주얼 싱킹이 어떻고 의사소통 능력이 좋고 어휘구사 뭐 적극적인 수업에 임하고 이런 거를 본다면 이 학생은 신문방송학과는 딱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왜냐하면 일본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굉장히 확산적 사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문방송학에 맞는다는 거죠. 다만 이 학생이 만약에 이제 의대를 갈 거라면 아까처럼 바이오 분야, 의학 분야와 관련한 추가적인 뭔가를 찾는 거고, 기계공학과라면 요 바이오 의학에 일하 그래서 당연히 어떤 기계나 어떤 분석된 뭔가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분석 기계인가 뭔가? 뭐 그런 쪽으로 확산해 가는 거죠.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찾다 보면 뭔가 또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 아이디어를 또 찾아가 보는 거죠. 찾다가 나는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거 괜찮은데 이런 거라면 충분히 내가 연구 주제로 보고서를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계공학과라면 그게 또 환경이라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제가 요거까지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일본어 다음에 한문 이제 이 써 있었는데 한문 원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학습 태도가 진지하고 발음과 발표도 잘하는 활동성이 뛰어남, 한자를 활용한 한자어 조어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한자어나 성화의 짜임 중 구조파가 능하게 되었으며 일상 많이 쓰이는 한자가 어쩌고 해서 생활 한자어 및 성어를 일상생활 속에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남. 이제 요거 해놓고 요 앞에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근데 한문은 어떻게 하면 의대하고 연결하지? 이 생각이 부쩍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로 열고 이렇게 써 있어요. 비행, 노인, 육신 등 이렇게 해서 또한 문장의 구조 및 기본 구조 잘 파악하여 한 문장 해석도 곧잘함. 여기까지가 이제 한문 원에서 써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순간 제가 여기서 재밌는 건데 근데 재미를 제가 흘려버렸네. 오케이. 여기 노인 나왔어. 노인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의대 가려고 하는 애는 오케이. 노인 질병과 관련해서 뭔가를 찾아봐야지.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야, 이게 모든 문제에 다 그렇게 넘어가? 모든 문제에 다 그렇게 넘어가면 머리 아파 못 살죠. 대신 기록을 위한 거잖아요. 기록을 위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한두 개는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과목별로. 그것은 수행평가를 뭐하러 해요. 수행평가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너무 활동이라고 해서 뭐 어디 돌아다니나 봐. 뭐 부산도 갔다 오고 뭐 제주도도 갔다 오고 그래야 되나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야. 근데 그 어떻게 하느냐가 나의 진로에 적합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아니, 진로에 적합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 아니, 진로가 명확하다면서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아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성적이 나빠도 다른 아이들보다 1등급, 2등급이 낮아도 뽑아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래 성적은 조금 나빠도 알겠다. 너의 발전 가능성을 보겠다. 발전 가능성이 뭔데요? 그 아이의 꽉 차 있는 사고가 결국은 그 아이를 발전시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니까 제가 늘상 태도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태도가 선생님 요소마다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아이가 예를 들어 의사 가려면 또는 뭐 뭔가 연구자가 되려면 매우 꼼꼼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우 세심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죠. 이거가 학생의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학생의 현재 모습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글을 보면 아, 이 아이는 매우 여성스럽구나. 이 아이는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얘는 뭐 한 거 아니야? 이런 분석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글을 전체를 보다 보니까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적어놓은 거 보면 아, 이거 다 뻥이야. 뻥이라도 그 안에서 평가가 다 이루어집니다. 뻥이라도 그 아이 성격이나 성향을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거기에. 뻥이든 아니든 그거 다 감안하고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는. 아니 이게 뭐 전문가한테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봐도 우리가 무슨 소설책 보고 하잖아요. 그 분석 다 하잖아요. 저는 뭐 대학교 4년 동안 물론 뭐 경영학과를 다녔지만 국어가 F였어요. 1학년 때.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F를 그 F를 다시 들었는데 그걸 듣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매우 골 때리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 그렇게 F 맞은 학생들만 군대 갔다 와서 듣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국어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짜리인데 수업은 뭐 거의 뭐 1시간도 안 해요.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정말로 단편 소설을 읽고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 등장 인물의 한 사람을 레포트 그때 뭐죠? 이렇게 글 쓰는 거 그걸 무슨 종이라고 하죠? 그 종이에 30장 이상씩을 써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소설이 재밌게도 이 한 페이지짜리 이거 책 광고하려고 했는데 이거 못했네. 한 페이지 A4 용지 한 장 정도도 되는, 한 장 정도나 될까? 한두 페이지 넘어가는 소설이 있어요. 짧은 단편 소설. 거기에 보니까 그때 뭐 제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너무 어이없는 레포트여서 제가 기억에 담아 놓은 게 뭐냐면 그 짧은 소설에 등장인물이 A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중에 등장인물 C가 나와요. 그 강아지가. 근데 이 강아지하고 얘가 뭐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인사가 딱 한 장면인가 나와. 그 소설 전체 해봤자 한두 장뿐이 안 되지만. 근데 이 사람의 심리를 묘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묘사가 소설보다 더 기네? 30페이지짜리를 써야 되니까. 그 사람의 그 심리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레포트였습니다. 그것을 한 학기에 뭐 했거든요. 그때 많이 배웠어요. 이게 진정한 공부구나. 그렇게 해서 또 C 나왔어요. 왜냐면 잘 안 해갔거든요. 그런데도 가끔 해갔던 그 숙제에서, 그 레포트에서
저는 뭐 대학교 전체에 돈을 내도 아깝지 않은 수업은 그거 딱 하나였다. 나머지 거는 뭐 건질 게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 거기 혼자 생각하고, 아니 지나가다가 강아지한테 인사했는데 이 사람 심리에 대해서 그거를 뭘 쓰겠냐고요. 이러니까 또 강아지 심리도 파악해야 돼요. 강아지는 뭐 때문에 얘한테 멍멍 짖었는지 안 짖었는지 짖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 어떤 그 강아지 심리까지 써야 돼요. 그래야 30페이지를 채우니까요. 30장을. 그 무슨 종이라 그래? 네모칸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이에 그 30장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포트가 주로 그런 거에서 정말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죠. 비록 C였지만 그래도 뭐 전체 대학 등급은 내가 B였나? B0였나? 어찌됐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사람의 사고력이 그게 다 응축되어 있다. 아까 거기 어쩌저쩌고 하다가 한문 나오면서 노인 어쩌저쩌고 나왔잖아요. 노인 나오니까 노인 질병. 그러면 의사하면,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기계공학 가면 노인들 뭐 물리치료라도 뭐 해주는 기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라는 거죠. 근데 결국 알고 보면 그게 사고력 아니겠어요? 그죠? 사고력입니다. 어찌됐건 그렇다는 거. 이게 끼렀는지 안 끼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은 결국 그 학생의 사고력이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미 그 학생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관련된.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찾아냈고 또 그것에 대한 해답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이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또 기억이 잠깐이 나는데 아프리카의 굶주리 뭐 저쩌고 하는 책을 읽고 아프리카에 그래서 뭐 유전자 변형 식물, 유전자 변형 뭐 농작물을 뭐 해서 뭐를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걸로 결론을 맺었다 그러고 교사는 거기에 매우 뭐 논리적이고 뭐 저쩌고 이렇게 제시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그치 유전자 변형 식물. 근데 유전자 변형 식물이 제가 알기로 매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좋아도 매우 안 좋은.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물로 옥수수 만든 그 동네의 새들이 죽는다 그러죠.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GMO라고 하죠. 네. 그러면 그 아이는 결론을 그렇게 맺었다고 돼 있잖아요. 유전자 변형 식물로 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아이의 사고력이 거기까지가 끝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더 그거의 문제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써 있었다면 정말로 뛰어난 아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 사고라고 하는 게 어떤 결론을 맺었느냐도 매우 중요한 거죠. 물론 그것을 뭐 교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둘째고 일단 학생은 그렇게 제출했으니까 써준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결론을 거기까지만 맺은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다 해줄 것 같지만 실은 정말로 좀 운빨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아서 교사가 다 해주는 학생이 어딘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그 범위는 결국 사고력인 거고 그 사고력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제가 오늘 얘기한 이런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다. 그러려니까 엄마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고 엄마 역시도 엄마는 무슨 대단한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해 줄 수 있는 대상이고 거기에 장단을 맞춰 줄 수 있는 거고 오냐 잘했다. 요거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런 건 없을까? 저 반대쪽 얘기를 해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늘상 고정관념이라는 것들의 틀 안에 박혀져 있잖아요. 물론 비판적 사고력 책이 나왔는데 책이 기똥차입니다. 책 선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단 오늘 얘기 잘 파악하셔서 사고력
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결국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이고 전공 적합성이고 인성이고 발전 가능성이 그 안에 다 응축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한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퍼져 있어야 된다. 역전을 해야 된다? 역전을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들이 막 모든 과목에 넘쳐나 있어야 역전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역전의 강도도 요만큼만 역전하면 되는 거냐, 한 계단만 역전하는 거냐, 아니면 5계단을 역전하는 거냐는 결국은 그것 역시도 그 학생의 사고력이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어제 이게 영상을 잘못 찍은, 그러니까 그저께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안 돼서 요 얘기로 바꿨습니다만, 결국은 그 내용도 여기 조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더 이상 목이 아파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